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 강사 하루아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냉동장치 구성기기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 때 압축기와 응축기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남아있는 증발기와 팽창 밸브 그리고 부속기기까지 한 번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기기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가시는데 중점을 두고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증발기부터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증발기는 냉동장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실질적인 냉동 효과를 담당하는 곳이었죠. 증발기는 냉매액을 어떻게 공급받는지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식 증발기입니다. 건식 증발기는 증발기 내에서 냉매가 100% 증발되어서 기체 상태로 나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치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건식 증발기 배관에 흐르는 냉매는 25%가 액체, 75%가 기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니까 냉매가 액체 상태로 많이 남아 있어야 배관에 액체들이 붙어서 열교환이 잘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림처럼 이렇게 25%만 액체로 되어 있으면 배관에서 열교환이 그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또한 이 건식 증발기는 증발기 상부에서 하부로 가면서 중력에 의한 냉매가 이동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압축기에서 섞여져 나온 윤활유가 혹시나 증발기에 고일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냉매가 압축기에서 압축되다 보면 압축기에 있는 윤활유들이 냉매에 섞여 들어가게 되고 이 윤활유들이 배관에 고이게 되면 이 윤활유들이 굳으면서 열 교환을 방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윤활유가 고이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 건식 증발기를 이용하면 이 부분에서 신경을 덜 써도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대신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매액의 비율이 작다 보니까 전열 효과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반만액식 증발기입니다. 반만액식은 증발기 배관 안에 냉매액이 약 50% 정도로 흐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럼 건식에 비해서는 관 표면에 액체가 많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전열 효과가 좋겠죠. 또한 건식은 상부에서 하부로 냉매액이 떨어지는 구조였다면 반만액식부터는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배관에 윤활유가 고여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반만액식부터는 윤활유를 걸러줄 유불리기를 설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불리기는 부속기기에 해당하고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증발기에 윤활유가 고이게 되면 전열 효과를 떨어뜨리니까 유불리기를 통해서 윤활유가 증발기로 들어오지 않게 해야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흐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만액식 증발기입니다. 만액식은 수치상으로 표현해보면 액체가 75%, 기체가 25% 정도의 구성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열 효과 면에서는 더욱 좋을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액체가 증발기 배관을 엄청 많이 흘러 지나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냉매 액체가 기체화되지 못하고 증발기를 빠져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냉매 액체가 압축기로 들어가게 되면 액체는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압축기의 고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액체 상태의 냉매가 압축기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액 분리기라는 부속기기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액 분리기는 정말 필요 없는 곳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액체의 비압축성은 압축기의 고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압축기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압축기가 한번 고장나면 그만큼 큰 비용이 나갈 수 있겠죠. 마지막 증발기는 액순환식 증발기입니다. 액순환식 증발기는 펌프를 이용해서 증발기로 냉매를 밀어 넣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펌프를 이용해서 냉매액을 넣어주게 되면 아주 빠르게 팽창 밸브에서 나온 싱싱한 냉매액을 공급받으면서 전열 효과가 아주 좋을 거고요. 강제로 계속해서 냉매액을 흐르게 하기 때문에 윤활유가 고일 위험도 아주 적습니다. 선생님, 반만액식과 만액식도 증발기 하부에서 상부로 냉매를 흐르게 하려면 펌프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요? 라고 궁금증 생기실 수 있는데, 반만액식과 만액식은 액체와 기체의 밀도 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연대류 현상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윤활유가 일부 고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증발기 이해되셨으면 다음은 팽창 밸브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팽창 밸브는 증발기로 냉매를 보내기 전에 압력과 온도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팽창 밸브는 크게 수동식 팽창 밸브,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 그리고 정압식 자동 팽창 밸브까지 해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식 팽창 밸브입니다. 수동식 팽창 밸브는 말 그대로 증발기로 보내주는 냉매의 양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밸브를 의미합니다. 그림 보시면 니들 밸브처럼 생겼는데 위에 밸브를 수동으로 조작해서 냉매의 양을 결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온도식 자동 밸브입니다. 온도식은 증발기 쪽의 온도를 측정해서 자동적으로 냉매의 유량을 대응해주는 밸브입니다.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되면서 증발기의 부하가 올라가게 되면 팽창 밸브에서 냉매를 좀 더 보내줘야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밸브를 좀 더 열어주게 되는 거죠. 온도식 자동 밸브가 냉동 효과에 중점을 두는 제어였다면 정압식 자동 밸브는 냉동기 보호에 중점을 둔 제어 밸브입니다. 증발기에서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더 많은 열량이 흡수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빠르고 많이 기화가 발생하게 되면서 내부 압력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 내부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압축기에서 기체 냉매를 빠르게 흡입해줘야 되는데 압축기도 최대 용량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기체는 계속 100만큼 발생하고 있는데 압축기에서 흡입하는 기체는 50밖에 안 된다면 냉동기의 압력이 계속 증가하게 될 거고 결국 고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압력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팽창 밸브에서 냉매량을 줄여버려서 기화되는 양을 줄여주게 될 거예요. 이러면 냉동 효과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냉동기 압력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은 방지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의 마지막은 장치 부속기기 부분입니다. 장치 부속기기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도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액분리기입니다. 액분리기는 말 그대로 액체와 기체를 분리시켜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액분리기는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설치가 될 텐데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체는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압축기에 액체 냉매가 들어가게 되면 압축기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증발기에서 혹시나 액체 냉매와 기체가 섞여져 나왔다면 액분리기에서 이렇게 액체 냉매는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되고 기체 냉매만 짧은 관을 타고 압축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유분리기입니다. 유분리기는 윤활유와 냉매를 분리해주는 장치인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냉매를 압축하기 위해서는 실린더와 같은 장치가 필요할 텐데 실린더가 왕복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윤활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냉매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냉매에 윤활유가 섞이게 될 텐데 이 윤활유가 증발기 등에서 고여버리게 되면 전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활유가 섞이게 되는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에 설치하게 될 텐데 그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액분리기 원리와 비슷하게 윤활유의 점도와 밀도 차에 의해서 바닥으로 윤활유가 떨어지게 되고 냉매 기체만 짧은 배관을 통해서 응축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액분리기 할 때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렇게 윤활유가 차오르게 되면 바닥에 있는 밸브를 통해서 다시 압축기로 윤활유를 보내주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액분리기도 마찬가지로 액체를 증발기로 다시 보내주는 관이 있거나
액불리기 내에서 가열을 시켜서 기화한 다음에 압축기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유불리기는 냉매의 특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암모니와 냉매와 같이 윤활유가 잘 섞이지 않는 냉매의 경우에는 증발기의 윤활유가 고일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유불리기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프레온 냉매의 경우에는 윤활유와 기본적으로 잘 섞이기 때문에 윤활유가 잘 고일 위험이 적습니다. 그럼 사이클을 돌다가 결국 압축기에서 다시 회수되는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다만 만액식 증발기처럼 냉매가 한 곳에서 고일 수 있는 경우에는 유불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부속기기는 수액기입니다. 액불리기가 기체만을 압축기로 보내주기 위한 장치였다면, 수액기는 액체만을 팽창밸브로 보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증발기는 증발 잡열을 이용해서 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증발기로는 액체만 보내줘야 되는데, 응축기에서 제대로 응축되지 못한 기체가 팽창밸브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설치 위치는 응축기와 팽창밸브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액기 그림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팽창밸브로 가는 배관을 밑으로 길게 빼서 냉매액만 배관을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수액기는 도중에 냉동장치를 수리하거나 보수가 필요할 때 냉매를 모두 보관하는 곳으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냉매를 저장할 수 있는 만큼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냉동장치 구성기기 이해가 좀 되셨나요? 나름 직관적으로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 간단하게 준비했으니까 같이 풀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첫 번째는 증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냉각실 온도가 일정한 경우에 증발 온도와의 차이가 작을수록 압축기 효율은 좋다라고 되어 있죠.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표현해서 냉각실 온도가 5도, 냉매의 증발 온도가 영하 15도라고 하면 차이가 20도만큼 나는 거죠. 여기서 차이를 줄이려면 증발 온도를 마이너스 15도에서 마이너스 10도 또는 마이너스 5도 이렇게 더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발 온도가 올라갔다는 말은 증발 압력이 올라갔다는 말이 되고, 증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빨간색 점선처럼 2번의 위치가 바뀌게 될 거니까 압축기에서 필요한 일량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냉동기 효율, 즉 성능 계수는 일량분의 열량이었고, 일량이 줄어들게 되면 효율이 올라가니까 맞는 말이구나 할 수 있는 거죠. 2번, 동일 조건에서 건식 증발기는 만액식 증발기에 비해서 충전 냉매량이 적다라고 했는데, 건식 냉매는 중력에 의해서 바로바로 증발기로 냉매가 보내지기 때문에 비록 전열 효과는 떨어질지 몰라도 적은 양으로 냉동기를 순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건식 증발기 입구에서의 냉매의 증기가 액냉매에 섞여 있고 출구에서는 과열도를 갖는다 했는데, 건식 증발기는 수치적으로 본다면 25% 정도가 액체였고 75% 정도가 기체였었죠. 그만큼 증발기 입구에서 어느 정도 기체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출구에서는 모두 기화가 됐을 거니까 가열도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 만액식 증발기에서는 증발기 내부에 윤활유가 고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윤활유를 압축기로 보내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만액식 증발기는 증발기 하부에서 상부로 냉매를 이동시켜주는 방식을 의미했고, 윤활유가 고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불리기가 필요했었으니까 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팽창 밸브 중에서 과열도를 검출해서 유량을 제어하는 것은 했는데, 팽창 밸브 중에서 과열도를 기준으로 밸브를 조정하는 건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였으니까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증발기 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팽창 장치는 했는데, 증발기 내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고장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가 넘어가게 되면 냉매량을 줄여서 압력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건 정압식 자동 밸브였으니까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문제는 애압축을 방지하고 압축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는 했는데, 애압축은 증발기에서 압축기로 액체 냉매가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것이었고, 이 애압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 액분리기였으니까 답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는 수액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보기 1번 응축기에서 응축된 냉매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용기다 했는데, 수액기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기체는 팽창 밸브로 못 가게 하고 액체만 보내주는 장치였으니까 맞는 말일 거고요. 2번 모든 냉매를 회수할 정도의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했는데, 수액기는 필요시에 전체 냉매를 저장할 수 있는 만큼의 용기가 필요했었으니까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소형 냉동기에는 필요하지 않다 했는데, 수액기는 증발기로 기체를 보내지 않기 위함인데, 소형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3번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어큐뮬레이터라고도 한다 했는데, 이 어큐뮬레이터는 수액기가 아니라 액분리기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떤가요? 냉동장치 구성기기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오늘도 강의 들어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